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법인도 똑같아요. 절차가 등록 신청하고 등록 기준 심사하고 서면 통지 받고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똑같다 절차. 다만 이제 법인에서는 등록 기준이 달라요. 법인 등록 기준. 그리고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법인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에요. 임원 이사급이고 사원도 이사급,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제외, 작년 정답이 대표자 포함, X, 대표자 제외, 그리고 2분의 1 이상, X, 3분의 1 이상.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네. 원래 문제는 이게 이제 7명이었는데 제가 1명으로 바꿔놨어요. 대표자 1명, 대표자 제외하고 1명이 있대요. 대표자 1명, 대표자 아닌 사람 1명. 그러면 대표자는 문제가 안 되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제 대표자 제외하고 나머지 1명, 1 곱하기 3분의 1, 0.3333 이상. 그럼 몇 명? 0.3333 이상 그럼 몇 명이에요? 힌트를 드릴게. 0.5 미만이래. 0.5 미만. 빵명? 에이, 1명. 사람이잖아. 사람한테는 반올림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르면 죽어버리잖아요. 무조건 살려야 돼. 사람은 0.1 이상이어도 사람은 그냥 1명인 거다. 사람한테는 반올림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살려라. 사람은. 그래서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한 저 1명도 공인중개사, 둘 다 공인중개사, 둘 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학개론만 계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는 거고요. 이사급이면 실무교육을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전원. 대표자는 대표 이사니까 실무교육 받는 거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자격증 없더라도 이사급이잖아요. 실무교육 받을 것. 그리고 이제 사무소는 똑같고 개인사무소나 법인사무소나 법인의 분사무소나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이제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으니까 되는 게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 중개협동조합을 말해요. 되는 거 6개.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니까 안 되죠. 사단법인도 안 되고 재단법인도 안 되고 비법인 사단도 안 돼요. 사단법인도 안 되고 비법인 사단도 안 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안 되고 비법인 사단 안 되고 이런 거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 나.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되는 게 나왔어요. 주식회사가 나왔어. 그냥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나오면 가서 자본금을 확인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인지. 응? 협동조합 나왔대. 되는 거네. 자본금 확인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로 X.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을 확인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안 되는 건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 안 되는 건 바로 X. 그리고 이제 오해하는 게 있네. 또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는 거. 이 자본금이랑 보험금이랑 또 헷갈려. 법인은 보험금 얼마? 4억 이상. 보험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5천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법인이 중개업할 때 보험을 또 들어야 돼. 그 보험금은 4억 이상. 그래서 자본금, 보험금 다른 거다.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등록 기준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법인은 그래요. 법인은. 그래서 그게 이제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조에 중개업 하려고 법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중개법인 이렇게 불러요. 중개법인은 중개업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개업 하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중개업 하려고 중개업만 해. 이게 아니에요.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지만 중개업이 아닌 것도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어요. 2번부터 7번까지는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업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중개업이 아닌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하는 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이사업 X, 도배업 X.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대행. 이거 질문이 많아.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에요. 업종이 다른 거야.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 거다. 그래서 분양대행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는데 대상물을 봐야 돼요. 주택 그리고 상가만 돼요. 분양대행은 토지 분양대행 이런 건 안 돼요. 가장 치사했던 문제가 약간 치사 빤스가 주택 용지 분양대행. 주택 용지. 안 되는 거지. 주택 용지도 토지잖아.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은. 그리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할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풀 때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야 우리는. 다른 말이에요. 임대관리라고 돼 있지 임대업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지 관리업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임대업 X, 관리업 X.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임대관리잖아요. 그거는 또 돼요.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그건 되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돼. 말이 짧은 것만 그냥 제껴. 말이 짧은 거 세 글자.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으면 건방지잖아. 건방지면 안 되지. 제 표정도 건방져 보이잖아. 팍 때려주고 싶잖아 그냥.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이런 건 되는 거지. 말이 긴 거는 네 글자짜리. 말이 짧은 것만 제껴라.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이에요. 직접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중개법인이 나대지를 직접 개발을 했대요. 그렇게 나왔어. 액수. 자기가 개발하고 다니는 거 이용하는 거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상담, 컨설팅만 된다고요. 상담만.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개공을 상대로.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완전 다른 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고, 경매, 공매 관련 일은 경매법인이 하는 일.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하는 거. 그거를 중개법인도 할 수 있어요.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를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지. 이것만도 한 문제가 나와요. 매년.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우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 업무 중. 법인 업무. 법인이 하는 일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이 일을 하다가 2분간 서울에 올라간다. 중이 중개업,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공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그러니까 법인 업무를 붙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개인, 보통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개인 사업자야. 개인. 개인들은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상관이 없다고. 법인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거다. 개인들은 커피숍 같이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에서 커피숍 하시는 분 저 봤어. 테이크아웃 커피. 복권방도 있고. 편의점 같이 하시고. 이제 수도권에는 잘 없는데 지방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래방 같이 하시고 막 그렇게. 인테리어 같이 하시고. 그거 괜찮잖아. 인테리어. 중개업도 하고 인테리어 사업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중개해주고 중개보수 상가 같은 거 조금 덜 받고 인테리어 해주고선 왕창 바가지 씌우고 그냥. 괜찮잖아 그런 거. 그래서 법인을 물어보나 개인 물어보나 제발 잘 보셔야 돼. 법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법인만.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네. 자, 주택 분양대행 되죠?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분양대행. 그러면 주택 분양대행 업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왔었네요.
주택 분양대행 업 OX. 주택 분양대행 된대요. 주택 분양대행 업도 돼요. 돼. 그러니까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되는 거예요. 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X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사업, 도비업, 임대업, 관리업은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업이 붙어도 된다.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업 되는 거고요. 주택 분양대행 업 되는 거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상담업,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그러니까 업이 들어갔다고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나중에도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법인만 이렇게 하는 일이 제한이 있다. 법인 업무 중 이분과 상경한다. 마지막 등록 기준 이거였던 거고, 책을 보시면, 책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에서 아까 파란색 1번에서 양가로 1번은 설명드렸고, 그죠? 소공 제외는 소공을 지워버리고, 아닌 자가 앞뒤에 다 걸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됐고, 양가로 2번 102페이지 파란색 1번의 양가로 2번 외국인도 가능하죠. 근데 자격증 따야지.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라면 가능하고. 이렇게요. 양가로 3번 다른 법률 나오면 이게 특수법인이고, 양가로 3번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인이다. 등록 기준이. 다른 법률 규정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그 밑에다가 등록 기준 적용 X 딱 적어놓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인. 그런 개념. 그거만 아시면 돼. 밑에 파란색 2번 등록 신청 제한받는 자에서 양가로 1번 소공은 안 된다 그랬고요. 소공 안 된다. 소공인체로 안 되고, 옆에 양가로 2번 변호사도 안 된다. 변호사도 판례죠.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더니 안 된다. 자격증을 따와라. 그렇게 했던 거고, 양가로 3번은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면 이제 등록 기준 104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법인 등록 기준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다른 자격증 안 되니까 양가로 1번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 1이니까 1년,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1년에다가 동그라미,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처럼 폐업 신고 후 그만두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0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을 보면 중개사무소가 있어야죠. 필수로 반드시 있어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되죠. 근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더라도 사용 승인을 받았대. 그럼 되는 거죠. 사용 승인 받았으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으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면 건축물 대장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가설 건축물 X. 또 한 가지 무허가 건물도 X 안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X, 무허가 건물 X 안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사용권 넓게 인정되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 넓게 인정되고, 동그라미 3번까지 보면 동그라미 3번 면적 제한이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보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3번 나왔어요. 중개사무소가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중개사무소는. 나중에 배우시는데 강의실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교육하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고,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을 보면 결격 사유 없을 것. 요거는 따로 빼서 이제 결격 사유에서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크게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 받을 것, 사무소 있을 것. 그거. 이제 파란색 2번 법인 등록 기준. 자, 양가로 1번 쭉 내려와서 양가로 1번 바로 위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바로 위에 다만
특수법인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법인이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록 기준 적용 안 되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지금 여기 법인 등록 기준 얘네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무교육도 한 명도 안 받아도 되고. 특수법인은 개념이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인이다. 지금 얘는 이제 중개법인만 생각하는 거야. 중개법인만. 그럼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되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두 번째 줄의 종류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얘네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O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본금 확인해야지. 되는 것들은 자본금 확인해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되는 것들은. 그리고 협동조합도 돼요. 그냥 협동조합도 되고. 그럼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등록 신청하고 나중에 이렇게 법인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일단 등록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법인 만들고 그거 아니죠. 법인 만든 다음에 법인으로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으로 등록 신청해라. 우리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다음에 공인중개사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등록 신청 미리 하고선 시험은 올해 꼭 붙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믿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108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14조 법제 14조만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게 아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거 이외의 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중개법인 만들었는데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그런 거 하겠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다고요. 감정평가업 그것도 못하는 거야. 법이 안 나와서. 운송업 시험에 나왔었고요. 대부업, 사채업 그런 거 다 안 된다. 금융업 안 되는 거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거 이외의 거를 목적으로 하면 등록이 안 된다. 그리고 박스 밑에 양가로 3번은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포함으로 해서 정답으로만 2번 나왔고 토탈 4번 나왔어. 토탈 4번. 뻑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중에 성격 이상하신 분이 있어. 작년에도 그랬죠. 제외 성의자, 제외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제외만 봤다 하면 그냥 포함으로 바꾼다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런 것들. 아까 계산 문제도 해봤었고. 옆에 109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아야 돼서 전원. 이사급이면 전원 받는 거예요. 사원도 이사급인 걸 주의하셔야 돼. 임원, 사원, 이사급, 전원. 자격증 없더라도 이사급이면 전원 받을 것. 실무교육을. 역시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불문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사급이니까. 그리고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는 지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그런 데 있고. 양가로 5번 사무소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양가로 6번 결격 사유는 이따가 따로 빼서 정리하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111페이지를 보면 등록 신청이죠. 파란색 1번 등록관청, 양가로 1번 시장구 수구청장. 시장은 모든 시장 된다? 안 된다.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 그래서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은 구가 없는 시시장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가 없잖아요. 이게 이 가로 내용이 구가 없는 시시장이다. 군수,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양가로 2번 자치구 구청장, 비자치구 구청장 상관없다고.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예요. 등록관청 된다고요. 비자치구는 일반시에 있는 구 상관없다고. 내 직함이 구청장이면 되는 거다. 간단하다고요. 내가 사무소 두는 곳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을 찾아가라. 시장은 구가 없을 때 그런 거고. 그런 내용을 됐고. 등록관청 변경은 이사 가면 바뀌겠죠?
사무소가 이사가면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사무소가 이사가면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2번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할 때 구비서류, 첨부서류고요. 되게 잘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도 쉽게 나왔죠. 점수 주려고. 작년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는 건 소문 들으셨나요? 작년 문제가 좀 어려웠어. 중개사법이. 작년, 재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쉬웠고 작년에 좀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그런데도 어려웠는데도 쉬운 문제가 한 60%는 돼. 예. 작년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정답으로 이게 나왔어.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제출한다. X. 아무도 안 틀려. 이것들. 안 내는 거 세 가지는 우리가 외우거든요. 안 내는 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절대로 안 내.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확인해요. 자격증 4번도 안 내요. 이 세 가지는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양가로 1번 구비서류 옆에다가 안 내는 거 세 가지를 적어놔야 돼. 안 내는 거. 우리는 X가 중요해요. X가.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자격증 4번 X. 세 가지 안 낸다. 작년 정답이었다니까요. 자격증 4번 제출한다. 그렇게. X 안 된다. 또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게 건축물 대장은 안 되지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거는 내야 된다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왜 아직도 안 돼 있는지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라.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 건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건물일 때 왜 그런지 그거는 내야 된다. 그리고 자격증 4번은 안 내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안 내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봐요. 지들끼리 확인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낼 필요가 없잖아. 자격증 4번을. 지들끼리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가서 내가 일 처리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굳이 자격증 4번은 안 내도 된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내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내는 건 아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되죠. 이런 거 다 이제 인터넷으로 교육받았나 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네요. 아직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서 사진도 2번이나 나왔어. 사진도. 근데 이거 외국인만 내는 서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외국인만. 이게 뭐냐면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본인이 미성년자 아니고 전과자 아니고 이런 거를 서류를 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본인이 서류를 내야 돼요. 외국인만 내는 서류.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건 외국인만. 그 종류가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어요. 아포스티유. APO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 같진 않아. 불어 같아요. 아포스티유. 근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이걸 외워. 아포스티유를. 외국인만 내는 거다.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이게 불어 같은 이런 어려운 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 아포스티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영어는 약간 울렁증이 있거든요. 영어는 조금 울렁증. 근데 불어는 울렁증이 없어. 불어는 뜨레주루 그거 없잖아. 불어는 아포스티유 이런 것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2번 나왔네. 외국 법인만 내는 거 작년에도 나왔죠. 그 전에는 정답으로 나왔었고 외국 법인만 내는 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법인만. 외국 법인은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그 지사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지사 등기부 등본을 외국 법인만 내래.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가 있고 그 지사가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리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 얼굴 대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중개 의뢰하려고. 가장 뭘 먼저 물어봐요? 사무소에 갔어. 같은 사람이에요? 물어봐. 하도 뽀샵을 해놔갖고 얼굴 대조가 안 돼. 옛날 등록증들은. 그죠? 그러니까 사진, 여권용 사진. 사실 얼굴 대조가 제일 안 되는 건 주민등록증이야. 거기 있는 그 사진이 본인 같지 않잖아.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어쨌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다. 여권용. 원래는 그냥 반명합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대조를 위해서 여권용 사진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런 거고 112페이지 책을 보시면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죠.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등록증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건물일 때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3번은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4번 무조건 내는 건 아니다. 원칙은 내는 거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은 외국인만 내는 서류죠. 기억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아포스티유. 거기 니은 바로 위에 있잖아. 니은 바로 위에 보면 아포스티유 그러기 있잖아. 영어 같진 않잖아요. 불어 이거. 이게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니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외국법인만 내는 거. 기억은 외국인만, 니은은 외국법인만. 그리고 양가로 2번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수수료 내는 거 6가지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종별 변경, 그냥 종류를 바꾸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114페이지에서 등록 처분, 파란색 1번 등록 처분 서면 통지, 양가로 1번 자 동그라미 1, 2, 3, 4, 이 네 가지가 아니면 등록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속성 이렇게 불러. 무조건 해준다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성격 기속성 부르고 동그라미 1번 법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줘야 돼. 결격 사유면 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처럼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결격 사유 있어도 등록이 안 되는 거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등록이 안 되는 거고 4번 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등록을 안 해줘요.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등록은 무조건 해준다고. 그거를 기속성 부르는데 그냥 넘어가도 된다. 4번 지문이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요. 4번 지문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에게 등록을 해준다는 게 진짜 웃기는 거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건 고소해야지. 그걸 왜 또 등록을 해주고 있어?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등록 통지 가로하고 서면 통지 같은 말이었어요. 등록 통지 서면 통지. 두 번째 줄에 신청받은 날부터 7일 빨리빨리 10일 X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는 거고요. 서면 통지까지가 7일이래요. 서면 통지까지가. 이거 정말 치사하게 등록증 교부까지 7일 이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우리 방문각 그 문제집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7일 이내 서면 통지예요. 등록증 교부까지가 아니라 서면 통지까지가 7일 이내다. 7일 이내 서면 통지해주고 그럼 이제 개공이 된 거죠. 등록이 된 거니까. 그리고 옆에 파란색 2번을 보면 등록사항 통보는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다. 다음 달 10일까지 5월 달에 한 거 6월 10일까지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밑에 보면 보증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인데 파란색 1번 보증 설정 업무 보증 보험 드는 거 양가로 1번 개공은 등록을 한 때는 업무 시작 전에 업무 시작 업무 개시 같은 말이죠. 개시 시작 같은 말이에요. 냉면 개시 냉면 시작 그럼 그때부터 냉면 파는 거잖아. 옛날에는 냉면 판다고 깃발 꽂았다고 빨간색으로. 지금은 이제 겨울에도 팔지만 어쨌든 개시 시작 같은 말. 등록을 한 때는 무슨 말? 서면 통지 받은 때는. 그러니까 양가로 1번 그 옆에 적어놔야 돼요. 미리 설정 X. 보험 드는 거는 미리 설정할 수가 없다고요. 등록을 한 때, 서면 통지 받은 때,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나중에 보험 드는 거지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다. 미리 보험 드는 거는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인장 등록은. 근데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도 안 되고 무조건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그런 거고 양가로 2번 등록 후 3개월 초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휴업에 포함되니까. 멍 때리는 거. 멍.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멍 때리는 거. 그래서 휴업 신고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116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등록증 교부. 양가로 1번 등록증 교부 옆에 적어놓으세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 X. 등록증 교부까지 7일 이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서면 통지까지가 7일 이내야. 그거 완전 치사빤스 똥빤스였어. 그것도 7일 이내 서면 통지다. 7일 이내 등록증 교부 X.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이 등록증 주는 거예요. 이거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한다고 X. 응?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한다 X. 왜?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으니까. 광역시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광역시장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등록관청은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주래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뜬다 그랬죠. 또 그 옆에 적어놔야 되겠네. 인장 등록은 확인 X. 인장 등록은 확인 뜨란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 보험 들었나만 확인 뜨고 등록증 주래요. 인장은 어떻게 하면 된다? 등록증에 찍으면 된다. 등록증에 찍은 다음에 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등록 대장에 기재를 하고 주는 거고, 대장은 컴퓨터로 하는 거고. 양가로 2번 등록증 재교부, 교부, 재교부 달라요. 교부는 공짜고 재교부는 돈 내는 거 똑같아요. 아까 자격증이랑 자격증 교부 공짜, 재교부 수수료 내는 거, 등록증 교부 공짜, 재교부 수수료 내는 거, 그런 것들. 누구 찾아가야 돼?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이 다르니까. 그것도 이제 자격증인지 등록증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교부인지 재교부인지도 봐야 된다고. 다른 거니까.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 그것도 정답으로 나온 적 있다고요. 등록증 재교부를 시도지사 찾아간다 그렇게. X.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 그런 것들이고. 옆으로 가볼게요. 파란색 3번에 업무 개시. 양가로 1번 업무 개시 요건은 뒤에 가로하고 두 가지를 적어놓으세요. 보험 플러스 인장. 보험 플러스 인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험이랑 인장 이 두 가지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보험 드는 거, 박스에서 3번이 인장 등록하는 거죠. 박스에서. 양가로 1번 밑에 박스에서 1번이 보험 드는 거, 3번이 인장 등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업무 개시 요건이고, 그리고 2번은 등록증을 어떻게 받은 다음에 사무소에 걸고선 일을 하라고. 걸고선. 사무소에 게시하고. 등록증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다. 그거. 그다음 옛날 영화에 홍반장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걔가 그 등록증을 막 이렇게 들고 다녔어. 그걸 드라마도 있었네요. 드라마에서도 막 들고 다녔다고. 그 말고 게시하고 하라고. 게시하고. 들고 다니지 말고. 영화가 좀 현실하고 좀 달랐죠. 영화에서는 김주혁이 나왔었고 드라마에서는 김선호가 나왔었네. 김선호가. 김주혁은 돌아가셨고 김선호는 약간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어쨌든 그 다음 양가로 2번 휴업과 업무 개시인데 아까 했던 거죠. 3개월 초과, 세 번째 줄에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하는 건데 그 휴업에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포함된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멍 때리는 거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넘겨보면 자 이제 118페이지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네요. 자, 이 등록증에서 거기 왼쪽에 계공이 종별을 봐보세요. 종별이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 세 가지가 있어요. 등록증에는 부칙상 계공도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등록은 되어 있어서 등록증에는 부칙상 계공이 있는데 손가락을 끼고 앞으로 가보세요. 있나 모르겠네. 없겠다.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 신청서가 우리 책에 없네요. 안타깝게도. 등록 신청서. 그렇죠? 거기 밑에다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등록증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 세 가지가 있고 종별이 다 있잖아요. 근데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밖에 없어.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는 법인, 공인중개사만 됐잖아요. 부칙상 계공은 없다고.
지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니까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고,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 신청서 여기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둘밖에 없다고요. 또 그래서 등록 신청서인지 등록증인지도 잘 봐야 돼. 우리 방문각 문제집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등록 신청서인지 등록증인지 잘 봐야 된다. 지금 등록증이니까 부칙상 계공이 있는 거다.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거고, 119페이지에서 뭐 게시하는 거는 뭐 한 지문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 파란색 1번에 등록증 등 게시물 박스를 보면 원본 게시만 좀 신경 써 보시면 돼요. 거기 박스에서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3번에 자격증 원본, 개공거건, 소공거건 다 원본, 자격증 원본. 자격증 특히 소공 자격증 4번으로 잘 나온다고. 아니, 원본. 자격증은 다 원본 게시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말이 없네. 거기 5번에 사업자 등록증은요, 원본 4번 말이 없어.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야. 원본 게시인 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신고확인서, 자격증 세 가지만 원본 게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만 체크하고 12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게시하는 건 한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사무소 명칭은 한 문제가 나오게 돼서 칠판을 보면 한 문제가 종별, 종류 같은 말,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자, 계공, 종별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계공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모든 계공,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모든 계공. 자, 법인인 계공과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똑같아요. 둘 중 하나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똑같다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X,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가 두 번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치사하게 공인중개사무소 그러면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사무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뭔가 끼워 넣으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가 그냥 고유 명사야. 딱딱 이렇게. 근데 이제 부칙상 계공은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는 사용이 안 되죠. 자격증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는요? 사용해야 돼. 둘 중 하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 사용을 해야 한다. 자, 질문. 모든 계공.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계공? 이 세 명. 이 세 명. 모든 계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X.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잖아. 또 모든 계공,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있다. 아예 그거는 O. 모든 계공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얘는 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었어요. 그럼 계공인가요? 계공은 아니에요. 등록을 안 했잖아. 계공은 등록을 해야 계공이 된다고요. 얘는 등록을 안 해서 계공은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시험 붙었고 일은 안 하고 있대. 예? 근데 무시하지는 마세요. 시험 붙었어. 여러분과 처지가 달라. 얘는 시험 붙은 사람이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안 돼요. 사용이. 이런 거. 계공이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사용이 안 돼요. 얘는 계공은 아니잖아. 그냥 공인중개사지. 그래서 이건 사용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 명칭을 사용하겠대요.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 OX. 시험 붙었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명칭은 사용하겠대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홍길동, 아니면 카톡에다가 공인중개사 홍길동, 카톡에 이름 그렇게 바꿔놓겠대. 카톡에. 돼요. 시험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카톡에다가 공인중개사 그거 안 된다고. 얘는 돼. 우리도 빨리 시험 붙어서 그거 하고 싶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자격증도 이렇게 푸사로 올려놓고 그렇게. 자격증 푸사로 이렇게 올리고 할 때는 조금 비스듬하게 찍어야 돼. 감성 돋게. 제대로 막 찍어놓고 이러면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예요. 간판에. 간판 보세요. 연락처, 전화번호 다 적혀 있네. 근데 그건 의무가 아니야.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간판에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없는 사무소가 없어요. 간판 다 있어. 그럼 간판 설치가 의무인가요? 아니에요. 간판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망하겠지 뭐, 장사 안 돼서.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간판을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성명 표기만.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따로따로 적는 거야. 개인은 자기 본명 딱 적는 거고. 자, 120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쭉 내려서 양가로 1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법정 문자 사용 의무에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명칭 중개사무소를 대외적으로 구별돼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를 의미하는 거, 상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 질문, 이 계공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계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법인인 계공이랑 공인중개사 계공 이 둘만 말한다고. 근데 법조문에는 그냥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계공이 저 두 명이다.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 계공 그 두 명. 옆에 동그라미 3번에 부칙상 계공은 따로 빼고 있잖아요.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양가로 2번 계공도 아닌 사람이면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계공이 아닌 사람은 유사명칭 사용도 안 돼요. 사용하면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이겠지. 그죠? 계공 아닌 자 시리즈는 다 1년 1천이라고.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런 거고. 양가로 3번은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연락처 표기 의무 아니라고 했어요. 정답으로 나온 적 있어. 간판 설치도 의무가 아니고 간판을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만 의무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계공 본명을 등록증에 나와 있는 자기 본명을 표기하는 거고 가로 내용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본사.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거고 가명, 예명 다 안 된다. 자기 본명 그렇게. 현빈, 원빈 그런 거 다 안 된다고. 다 예명이잖아. 걔도 본명 아니잖아. 그 다음 3번 성명 크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간판들 가다 보면 글자 크기가 이름 적혀 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공 성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표기해라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글자 크기가 정해졌었어. 글자 크기가. 근데 그냥 삭제하고 이렇게 바뀐 거다. 다음 페이지에 122페이지에서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있네. 양가로 4번 철거 및 대집행. 그리고 맨 밑에 양가로 2번 대집행. 대집행이 두 번 나와요. 대집행은 용역시켜서 대신 간판을 떼는 거야. 대집행. 근데 이제 칠판 봐보세요. 대집행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위반한 간판이에요. 간판인데 사무소 명칭이 잘못됐고 성명 표기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어. 간판에 사무소 명칭 잘못됐고 성명 표기가 잘못됐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판이 걸려 있잖아.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철거 명령이 있어요. 간판을 치우라고 말을 한다고요. 먼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간판 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중개사무소에서 막 계약서 쓰고 있는데 와서 막 갑자기 막 간판 떼가고 그러면 얼마나 놀래 사람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새 간판을 떼갔대. 정말 놀라지. 그거는. 그래서 일단 철거 명령을 한다. 사람 놀라니까. 그래도 안 치우면 그때 대집행.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철거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사무소 이전은 이사 간 거예요. 간판 두고 이사를 갔어. 거기서는 일 안 한다고요. 이전 전 사무소에서는. 이사 갔잖아. 폐업 등록 취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내가 치워야 되고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 들어가는 거지 철거 명령은 안 나와. 놀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놀라나 안 놀라나.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 시험 문제는 한 5번은 나왔어 이게. 계공 아닌 자가 불법으로 간판 걸고 일하고 있대요.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계공도 아닌데 간판 걸고 막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간판 바로 떼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 명령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불법인데? 그렇죠. 일을 하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 있는 거예요. 얘도 놀란다고.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더 놀라지, 더 놀라. 그래서 얘 철거 명령 일단 있는 거다. 일이 적법, 불법 중요하지 않다.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고. 양가로 4번 12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등록관청은 1, 2, 3 이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누가? 등록관청이 철거 명할 수 있어요? 이거 시도지사 X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시도지사 X 국장 X 시도지사 X 국장 X 그렇게 높은 사람이 철거 명령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 거다. 국장 국가기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국장인데 퇴근하고 갔어. 애가 아빠 뭐하고 왔어? 나 간판 철거. 이거 아니잖아. 없어 보이지. 높은 사람인데 국가 일을 해야지. 등록관청이 이렇게 하는 거고. 쭉 내려와서 파란색 3번에 간판 철거 의무는 양가로 1번의 박스를 보면 3가지죠.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 3가지. 지체 없이 간판 치워야 돼요. 박스 안에 2가지를 적어놔요. 휴업 X, 업무 정지 X. 휴업과 업무 정지는 간판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만 일 안 하고 끝나면 다시 할 거니까 간판을 뗐다가 붙였다가 그건 아니지. 그냥 간판 두라고 그거는. 그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이 3가지 경우 지체 없이 치우는 거고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 양가로 2번에 바로 대집행. 대집행은 법이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으로 나온 적도 있었네. X. 대집행은 대집행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집행, 맨 밑에 있는 대집행에는 철거 명령이 없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간판을 안 치우면 바로 그냥 대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도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한 문제가 나오고 표시 광고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표시 광고도 자 모든 표시 광고에 공통이 있어요. 거기에 파란색 1번에 양가로 1번 전단지 등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전단지 등 그 밑에 적어놔요. 모든 전단지 등 밑 적어놓고 모든 표시 광고에 공통인 거야. 전단지 포함해서 모든 표시 광고. 칠판을 보면 이거예요. 모든 광고가 계공 명의로 나가야 돼서 계공 그러면 등록이니까 등록번호가 명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개 보존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공 명의로 광고를 했는데 광고 내용 속에 중개 보조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광고 내용 속에. 그러면 중개 보조원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등록번호는 명시하고 중개 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왜 하는 거냐면 광고를 보고 중개 의뢰인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찾아오게.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 3가지 알면 찾을 수 있다. 사무소 이름이랑 위치랑 또 못 찾으면 전화하면 되니까 뭐랑 똑같다? 맛집 찾는 거랑 똑같다. 맛집도 이름이랑 위치, 전화번호 알면 다 찾지 우리가. 그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 3가지 알고도 못 찾아온다. 그건 등신이야. 상종도 하지 마. 등신이야, 등신. 그냥 돌려보내 그냥. 등신.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사장님 계세요 한다고요. 성명, 계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명시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은 광고를 보고 찾아올 때 필요한 거다. 찾아올 때.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에만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양가로 1번은 모든 표시 광고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가 있잖아요. 자, 칠판을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는
중개대상물 종류별로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질문. 인터넷 표시 광고는 토지, 건축물을 구분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래. 인터넷 표시 광고 허위 매물이 많으니까요. 인터넷은. 그럼 질문. 토지, 건축물 둘 중에 어느 게 더 허위 매물이 많을까요? 제가 보통 질문 드리면 공부를 처음 하시면 토지가 더 많을 것 같아. 건물이야. 건물. 왜냐면 토지는 아무래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건물은 종류도 많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그러니까 건축물이 더 많으니까 비례해서 허위 매물도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건물이. 그러면 허위 매물을 막는 거니까 건물은 더 구체적으로, 토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건물일 때는 총충수, 사용승인일자, 입주가능일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건물일 때는. 거기 양가로 2번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서 법 있고 그리고 0 제17조 2에 있어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0 제17조 2.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토지 건물의 공통인 거야. 토지 건물에서 공통. 인터넷 표시광고에서 명시하는데 건물은 6번이 더 있다고요. 건물일 때는 6번까지도 명시를 하래요. 6번에 보면 가가 총충수, 나가 사용승인일자, 다가 입주가능일 그런 게 보이잖아. 건물일 때는 이런 것도 더 명시를 해라. 5번까지는 토지 건물 공통. 인터넷 표시광고에서 6번은 건물일 때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허위 매물을 막고자. 허위 매물을.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쭉 안 보셔도 되는데 128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올해 또 나올 거. 올해 128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어요. 거기 양가로 3번에 있는 그 법조문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그 법조문이랑 맨 밑에 있는 박스랑 그걸 합해서 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불러요. 여기 양가로 3번에 검은색 박스 법조문이랑 맨 하단에 있는 박스 있죠. 1, 2, 3 써 있는 거. 그 두 박스를 묶어서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불러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많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칠판을 보면 부당한 표시 광고 좀 빨리 볼게요. 요거까지만.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무가 세 가지예요. 무. 얘는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건 거래가 이미 된 거. 얘는 본인이 광고한 거 보고 찾아왔는데 안 좋은 거래. 단점만 설명해. 그럼 중개 의사가 없는 거잖아. 무 세 가지. 그리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이렇게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얘네들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118페이지 아까 그 박스 두 개 내용을 다 연결하면 이 내용이 되는 거야. 아예 없는 거, 무 세 가지.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외워요.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 뭐요? 아예 없는 거, 무. 아까 세 가지. 거짓 광고, 시옷 위로 잘라버린 거야. 무지, 시옷 위로, 무지. 과장,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는 광고. 그러니까 거짓 광고인데 시옷 위로 잘라서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럼 얘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 과태료도.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무가 세 가지다.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 거짓 광고 시험에 나왔었고, 과장 광고 시험에 나왔었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의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면 12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부당한 표시 광고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거는 올해는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게.
예. 올해는 나올 거다. 안 나오면 어떻게? 저 잡으러 와. 안 나오면. 쉽게 잡히진 않을 거지만 일단 잡으러 와봐. 잡히면 밥이라도 사겠지 뭐. 나왔으면요? 여러분이 사는 거지. 됐고, 좀 쉬었다가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랑 해서 또 나머지도 이제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